네, 김성수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대통령 인사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어제 일단 있었어요. 그 법무장관 박범계 의원, 환경장관 한정혜 의원 임명되고 보훈처 장관급이죠. 보훈처장도 이제 임명 3명이 임명됐는데 오늘 또 참모진도 인사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 어제 굉장히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먼저 오전 11시경인데 이제 공수처장 후보를 낙점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원을 이제 선임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최종 후보가 대한변협에서 선출한 3명 중에 2분이 선정이 됐는데 한 사람은 판사고 한 사람은 검사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강직한 성품에 또 두루두루 신망이 있는 그런 분이었고요. 그래서 강력한 그런 또 공수처장의 후보로 물망에 올라 있었고 오히려 수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김진욱 재판관을 김진욱 연구관을 선택을 한 거죠. 자,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검사들에 의한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바로 법무부 장관의 또 판사 출신의 또 민주당의 다선 의원인 박범계 의원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다면은 일정한 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갖다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은 법무부 장관을 이전 정권까지는 대부분 검사 출신에서 또 검찰총장과 낙역한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수직 계열화시키는 그런 형태의 인사였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 3명을 지금 보고 있었잖아요. 조국 박상기 법무부 장관서부터 3명을 잡았는데 전부 다 비검사 검찰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번째로 선택한 박범계 장관마저도 역시 검찰 출신이 아니다. 이거는 다시금 검찰 개혁에 고삐를 주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인선이라든가 또 보훈처장의 인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박범계 장관의 인선을 그렇게 중요하게들 여겼던 것은 바로 이런 메시지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장관에 대한 어떤 박범계 장관과 환경부 장관과 그리고 한정혜 의원이 됐죠. 그리고 보훈처장에 이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 됐는데 이렇게 인사를 발표하고 나서 바로 1시간 뒤에 또다시 이제 정말 핵심 비서진입니다. 비서실장 그리고 정책실장 거기다 민정수석 이렇게 3명이 사실은 청와대 3인방의 권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3사람을 한꺼번에 지금 사의 대표했다는 것을 발표를 해서 더욱더 사실은 술렁거리게 했는데요. 그런 사의 표명까지도 한꺼번에 진행을 했다는 것은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강력한 그런 갈등으로만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바꿔내야 된다라는 의지가 작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어제 오늘 이틀 사이에 정말 많은 자리 교체를 한 건데 그 중에서도 사실 많은 분들 관심을 뒀던 게 법무장관 누구일 것이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집중됐는데 삼선의 박범계 의원을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몇 달 전이었나요? 그 국정감사 자리였었죠. 박범계 의원하고 윤 총장하고 막 설전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지금 다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사실 2명은 법무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주 가까운 사이였잖아요. 그렇다가 최근에 완전히 또 등을 돌린 사이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과 그리고 또 야권의 분석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박범계 의원이
지금 검찰 개혁의 마무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사실 부분이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예.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법 연수원 동기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아무런 그런 그 의미가 아닌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 연수원 동기라고 하는 네트워크는 법조 그 네트워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네트워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윤석열 총장하고 친화적인 어떤 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보냄으로써 화해의 제스처를 갖다 보내는 것이냐.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강성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또 박범계 장관의 탄생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진보 진영에서는 오히려 반대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군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니까. 많다기보다는 일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대개는 지금 박범계 장관의 선택을 그 강력한 그 후반기 개혁의 마무리를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가장 적합한 인사였다라고 평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박범계 장관은요, 추미애 장관이 결정되기 전에도 강력하게 그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물망에 올랐던 분이었습니다.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추미애 장관이 되기 전에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짧은 시간에 물론 일은 많이 하셨지만 밀려나다시피 그렇게 그 사의를 표하고 나서 2달 가까이를 법무부 장관을 고르지 못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은 박범계 장관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두루두루 안팎으로 나왔었던 상황인데 그때 당시는 이제 총선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어떤 그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장관에 올라가게 됐던 건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그때 못했던 그런 선택들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지켜줘야 되는 의지가 좀 작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주 의미 있는 그 인사가 또 있었잖아요. 이제 지금 민정수석이 4개월 만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4개월밖에 안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4개월밖에 안 되는데 민정수석이 인사를 총괄하게 되는 인사에 관련되어 있는 검증을 하게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과 박범계 장관을 거의 같은 시기에 교체를 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 법무부 장관의 어떤 사람을 앉혀서 마지막 1년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구상이 담겨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 전문가들의 그 공통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민정수석의 교체는 결국 앞으로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 전반의 마무리 개혁에 매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무장관이란 자리와 민정수석이란 자리 좀 긴밀한 관계니까 두 자리에 좀 어떤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검찰 개혁 마무리를 위해서 원래 그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민정수석을 전부 검찰 출신들이 채웠었어요. 원래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검찰들의 어떤 권력을 보장해주면서 검찰을 사실상 자신이 입맛에 맞게 정권이 좀 이렇게 부렸던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박근혜 정권 때에는 비서실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명이 전부 다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었던 그런 상황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적도 있었나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권력이 더 비대해지고 검찰이 좌우하는 그런 이제 지금 현재 민정수석은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상 검찰 출신인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 출신이면서도 굉장히 참 이질적인 행보를 보이는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앞으로의 어떤 그 검찰 개혁에 일정한 그 신호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어제 오늘 대통령의 인사로 메시지를 준다고 봤을 때 앞으로 남은 임기 어디에 주력하게 될까요?
자, 보십시오. 예. 지금 비서실장 중에서 비서진 중에서 비서실장과 정책실장과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요직입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세 자리를 다 바꾸려고 하다가 정책실장은 유임하는 그런 가닥으로 이제 가면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바꾸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가장 중심적인 자리인데 예. 그 자리에 유영민 전 장관을 낙점을 했다. 근데 유영민 전 장관이라고 하면은 사실 기업인 출신이지만 예. 문재인 대통령과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부탁을 받고 사지라고 할 수 있는 해운대에서 2번이나 장렬하게 전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거기가 하태경 의원 그 지역구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영민 장관의 기본적으로 기업과 IT 쪽에서 쌓여져 있는 그런 전문성보다도 실제로는 마지막 1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민정수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현수 전 실장이 원래 검찰 출신이에요. 예. 그것도 본인이 대통령 청와대에 있었을 시절에 바로 밑에서 민정수석의 업무를 도왔던 분입니다. 이제 그러면 예. 그런 분을 선택함으로써 앞으로의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자신의 속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거기를 지키게끔 하고 그리고 검찰 출신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사실은 검찰을 그만두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일을 딱 마지막으로 하고 검찰의 경력은 끝납니다. 아, 그리고 오히려 이제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머지 경력들을 쌓으면서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 검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개혁의 정도와 또 깊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다. 이런 분을 이제 박범계 장관과 함께 포진시켰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강도 높은 개혁들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1년이 굉장히 또 검찰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검찰의 시스템을 만나게 되는 1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 인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책 실정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경제적 기조는 일정 정도 좀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바로 선택은 하지 않았다는 점이 시사하는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봐서 경제는 지금 그대로 좀 유지하는 분위기. 하지만 검찰 개혁은 좀 더 강도 높게 하려는 이런 속내를 읽을 수 있다는 말까지 듣겠습니다. 자,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